유압식 승강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압식 승강기일 때 첫 번째 재료의 허용 응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로프식 승강기와 다름이 없는데요. 로프를 사용할 때는 안전줄은 12 이상이어야 하고 체인을 사용할 때는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압식 승강기에는 이 유체를 이동시키는 가요성 호스가 있는데, 자, 이것은 8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접식 유압 승강기의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분리가 여러분 무엇인가 이렇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여러분 도르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르래 즉 분리와 현수 로프, 와이어 로프의 직경 사이의 비는 둘 사이는 몇 배가 되느냐. 도르래가 이만하다면은 이 로프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요만할 텐데요. 이 둘 사이의 직경 사이의 비, 지름의 비율이 서로 얼마여야 되느냐, 4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프가 요만한데 도르래가 이렇게 한 2배가 정도 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충분하게 커야지 이 로프의 손상이 완만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역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로프식과 같이 간접식 유압 승강기 중에서 간접식은 로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도 똑같이 40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과속 조절기의 경우에는 역시 직경 6mm 이상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과속 조절기 로프의 분리, 즉 과속 조절기에 있는 도르래와 그 다음에 피치 직경과 그 다음에 공칭 직경 사이의 비, 로프 사이의 비는 여기서는 30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0과 여기서는 30, 그 두 가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접식 유압 승강기는 어떻게 매달려 있어야 될까요? 자, 간접식 유압 승강기를 매다는 방법은 첫 번째, 카와 평형추는 와이어 로프 혹은 체인에 의해서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보통 로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로프 또는 체인의 최소 가닥은 카 한 대에 대해서 2가닥 이상으로 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한 가닥, 즉 독립적으로 로프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똑같아요.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는 반드시 소켓을 사용하거나 뭐 다른 쐐기의 소켓 혹은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고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압 승강기의 상부 틈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1번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조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위에는, 즉 카의 이렇게 가장 상부에는 0.5, 0.6, 0.8 이상의 장박형 블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제 위험할 때 사람이 혹시 찌그러져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과 상승 방향으로 주행하는 램 헤드 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의 수직 거리는 0.1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압 승강기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카 내부 또는 카 지붕의 작업 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점검문 또는 점검 트램문이 카 벽에 설치된 경우에는 잠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장치. 두 번째, 피트에서 구동기를 유지 보수하거나 점검하는 경우 이러한 작업이 카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경우 또는 제어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카의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열쇠를 사용한 필트 출입문 개방은 엘리베이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 이름이 긴데 결국에는 뭐 할 때요, 유지 보수하거나 점검할 때 엘리베이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승강장 문에 닫힌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승강로 외부의 작업 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강로 외부의 작업 구역에서 승강로 내부의 구동기 공간의 출입은 닫힌 상태를 확인하는 적합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즉, 닫힌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 문 작동과 관련해서는 카 문이 닫히는 동안 사람이 끼려고 할 때 자동으로 문이 반전되어 열리는 장치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전동기 구동 시한과 관련돼서는요,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기동할 때 구동기가 공회전할 때는 구동기의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유압식일 때 지나치게 공회전을 오래 해서는 좋지 않거든요. 다음에 에이프런, 카 문턱에는, 에이프런이 원래 이제 앞치마 뭐 이런 뜻인데, 카 문턱에는 승강장 유효 출입구 전폭에 걸쳐 에이프런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접혀져
있지만 이렇게 윗부분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에이프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직면의 아랫부분은 수평면에 대해 60도 이상으로 아래 방향을 향하여 구부러져 있다가 다시 펼쳐지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추락 방지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가 직접식 엘리베이터의 카 추락 방지 안전장치는 하강 방향에서만 작동되어야 하고, 이 추락 방지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갈 때가 아니라 급격하게 내려갈 때만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속 조절기 작동 속도에서 전격하 중에 칼을 반드시 어떻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동작하는 것만 에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정지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간접식 엘리베이터의 카 추락 방지 안전장치는 역시 하강 방향에서 작동되어야 되고, 현수 수단, 즉 매다는 수단, 예를 들어 로프라든지 체인 같은 거죠. 이런 것이 끊어지더라도 전격 하중의 칼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반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작동된 후 정상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동작은 자동으로 되지만 복구할 때는 반드시 수동으로 복구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구할 때는 일단 전문가가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안전 운행이 보장된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복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번 기계실의 구조. 기계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효 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의 폭은 0.5m 이상이어야 된다. 회전 부품 위로 0.3m 이상의 유효 수직거리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로프식 승강기와 같은 내용들이죠. 출입문은 폭 0.7m 이상, 그 다음에 높이 1.8m 이상이어야 되고요. 문은 기계실 외부로 완전히 열리는 구조이어야 되고요. 자, 출입문은 아무나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기계실 내부에서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도 밖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로는 5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해야 하고요. 조도는 200룩스 이상이어야 되고, 역시 한 개의 콘센트가 있어야 되고요. 양중 지지대 또는 고리, 천장에 고리 지지대가 한 개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 즉 직접식 유압 엘리베이터는 플런저가 직접 칼을 밀어내는 방식이지만,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는 플런저에 연결된 로프가 이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시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아닌 것은 1. 실린더를 설치하기 위한 보호관이 필요하지 않다. 맞아요. 직접식이 보호관이 필요하죠. 다음에 2번 실린더 점검이 용이하다. 이것도 맞고요. 3번에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쵸. 로프가 혹시 파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로프의 늘어짐과 작동률의 압축성 때문에 부하에 의한 카 바닥의 빠짐이 비교적 적다가 아니라 비교적 크게 됩니다. 크다가 답이 되고, 답은 이렇게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2번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실린더의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속 중에 하나가 이 실린더라고 되어 있죠. 1번 스위치의 기능 상실 여부. 실린더에서는 스위치랑은 관계가 없죠. 여기 2, 3, 4번이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킹에 대한 누유 여부, 패킹의 녹 발생 여부, 구성 부품에 의한 늘어짐 여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스위치랑은 관계가 없죠. 3번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점검 시 플런저 부위에서 특히 유의하여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플런저에서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은 1번 플런저의 토출량은 여기서 플런저 부위에서 볼 수는 없고요. 플런저의 승강 행정 오차, 제어 밸브에서 누유 상태, 제어 밸브에서의 누유 상태를 플런저 부위에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플런저 표면 조도 및 작동류의 누설 여부는 꼭 봐야 되겠죠. 플런저에서 반드시 혹시 누유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4번 가효성 호스 및 실린더와 체크 밸브 또는 하강 밸브 사이에 가효성 호스 연결 장치는 전 부하 압력의 몇 배의 압력을 손상 없이 견뎌야 되는가? 호스 같은 경우에는 전 부하 압력의 5배를 손상 없이 견디어야 합니다. 5번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유지하여야 할 오일의 온도 범위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오일의 온도는 5도에서 60도 사이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이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것을 효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6번
유압식 엘리베이터 자체 점검 시 피트에서 하는 점검 장치가 아닌 것은, 피트는 어디예요? 승강로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닌 거. 1번 체크밸브, 체크밸브는 아니죠. 체크밸브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파워 유닛, 즉 유압을 이렇게 공급하는 이 부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체크밸브가 해당합니다. 즉 체크밸브는 기계실에서 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플런저라든지 이동 케이블이라든지 파이널 리밋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피트 승강로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7번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카 문턱에는 승강장 유효 출입구 전폭에 걸쳐 에이프런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자, 아랫부분을 향해서 얼마만큼 구부러져 있어야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죠. 60도 이상으로 아랫방향을 향해서 구부러져 있어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압식 승강기의 보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14강에서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